안녕하세요. 오늘은 AI 음성 합성 모델을 학습시킬 때 가장 중요한 학습 데이터 포맷 설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텍스트와 오디오 토큰을 결합하는 방법부터 효율적인 데이터 컬레이터 설정까지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영상에는 여러분의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는 퀴즈 8개가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오늘 다룰 내용은 총 6가지입니다. 먼저 텍스트와 오디오 토큰을 하나의 시퀀스로 결합하는 포맷 설계 방법을 배웁니다. 그 다음 타임프레임 구조를 이해하고 코젤 랭귀지 모델링 목표 설정 방법을 알아봅니다. 이어서 데이터 컬레이터 설정의 핵심 사항들을 살펴보고 넥스 시퀀스 랭스를 올바르게 결정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인과 밸러데이션을 효과적으로 나누는 전략을 다룹니다. 음성 합성 모델 학습의 첫 단계는 텍스트와 오디오를 하나의 시퀀스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이 단계에서 막히는데요. 단순히 텍스트를 입력하고 음성을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야 합니다. 포맷을 잘못 설계하면 모델이 제대로 학습되지 않거나 추론 시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랭귀지 모델이 텍스트를 보고 적절한 오디오 토큰을 생성하도록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텍스트 토큰 뒤에 오디오 토큰을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포맷을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라는 텍스트는 5개의 텍스트 토큰으로 인코딩되고 그 뒤에 수백 개의 오디오 토큰이 연결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연속된 시퀀스로 만들면 모델이 텍스트를 보고 순차적으로 오디오를 생성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텍스트 토큰 다음에 오디오 토큰 순서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커나이저로 텍스트를 인코딩하여 텍스트 토큰을 얻습니다. 그 다음 오디오 코덱으로 오디오 웨이브 포엄을 인코딩하여 오디오 토큰을 얻습니다. 이 두 개를 더하기 연산으로 결합하면 하나의 입력 시퀀스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이벨즈 설정입니다. 텍스트 부분은 -100으로 채우고 오디오 토큰 부분만 실제 값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이 오디오 토큰 생성에만 집중하여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제 타임프레임 구조를 이해해 봅시다. 뇰렐 코덱은 오디오를 시간 프레임 단위로 나눕니다. 각 프레임을 여러 계층의 코드복으로 양자화하는데 이를 통해 음질과 압축률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ms 단위로 프레임을 나누며 각 프레임마다 여러 코드복을 사용하여 정보를 인코딩합니다. 이 방식을 리지조엘 벡터 퀀터제이션, 줄여서 RVQ라고 부릅니다. 리지조엘 벡터 퀀터제이션의 동작 원리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코드복이 오디오를 대략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코드복이 첫 번째의 오류를 보정하고 세 번째 코드복이 두 번째의 오류를 또 보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계층을 쌓아가며 점점 더 정밀한 표현을 만들어냅니다. 각 시간 프레임마다 여러 코드복의 토큰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디오 토컨즈의 쉐입이 넘버 프레임즈와 넘버 코드복스의 2차원 배열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코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겠습니다. 뇰렐 코덱의 엔코드 함수로 웨이브 포엄을 인코딩하면 2차원 배열이 반환됩니다. 예를 들어 2초짜리 오디오를 50프레임 퍼 세컨드로 인코딩하고 8개의 코드복을 사용한다면 쉐입은 100 곱하기 8이 됩니다. 즉 100개 프레임에 각각 8개의 토큰이 있는 구조죠. 이를 플래턴 함수로 1차원 배열로 펼치면 800개의 토큰 시퀀스가 됩니다. 이제 랭귀지 모델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디오 토큰의 버케뷸러리 사이즈는 어떻게 정할까요? 일반적으로 1024부터 2048 사이의 값을 사용합니다. 이 범위가 음질과 모델 복잡도의 균형점입니다. 너무 작으면 예를 들어 256 정도면 오디오를 충분히 세밀하게 표현할 수 없어 음질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너무 크면 예를 들어 4096 이상이면 임베딩 공간이 너무 넓어져서 학습이 불안정해지고 오버피팅이 발생합니다. 1024에서 2048 사이가 안정적인 학습을 보장하는 스위트 스팟입니다. 코젤 랭귀지 모델링의 핵심 개념을 알아봅시다.
코젤 LM은 오토리그레시브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토큰을 생성하는 거죠. 각 토큰은 자신보다 왼쪽에 있는 토큰들만 참조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정보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GPT 스타일 아키텍처의 핵심입니다. 음성 합성에서는 텍스트 토큰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오디오 토큰을 순차적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레이벨즈 설정이 왜 중요할까요? 레이벨즈에서 텍스트 부분을 -100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해당 부분을 로스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모델이 텍스트를 보고 오디오를 생성하도록 학습시키는 것이지 텍스트 자체를 생성하도록 학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디오 토큰 부분만 실제 토큰 값으로 설정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예측 오류를 계산하고 학습합니다. 이것이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어텐션 매스과 레이벨즈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어텐션 매스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코젤 매스로서 각 토큰이 이전 토큰만 참조하도록 제한하고, 둘째는 패딩 매스로서 패딩 토큰을 무시합니다. 값은 0과 1을 사용합니다. 반면 레이벨즈는 로스 계산 대상을 지정하는데 -100과 실제 토큰 아이디를 사용합니다. 음성 합성에서는 텍스트가 어텐션 매스에서는 1이지만 레이벨즈에서는 -100입니다. 즉, 오디오 생성 시 텍스트를 참조할 수는 있지만 텍스트 자체를 예측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데이터 컬레이터 설정의 핵심을 알아봅시다. 데이터 컬레이터 위스 패딩에서 패딩 사이드를 라이로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코젤 랭귀지 모델링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생성합니다. 오른쪽에 패딩을 추가하면 실제 콘텐츠가 왼쪽에 정렬됩니다. 그러면 어텐션 매스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모델이 패딩 토큰을 미래 정보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왼쪽 패딩을 사용하면 실제 시퀀스의 시작 위치가 배치마다 달라져서 코젤 어텐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컬레이터 설정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스포머즈 라이브러리에서 데이터 컬레이터 위스 패딩을 임포어트합니다. 토커나이저를 전달하고 패딩을 롱거스트로 설정하면 배치 내에서 가장 긴 시퀀스에 맞춰 패딩이 추가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패딩 사이드를 라이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젤 랭귀지 모델링에서 필수입니다. 리턴 텐서즈를 PT로 설정하면 파이토어치 텐서 형태로 반환됩니다. 이 설정 하나하나가 모델 학습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맥스 시퀀스 랭스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텍스트와 오디오의 토큰 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라는 5글자는 5개에서 10개 정도의 텍스트 토큰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발화하는 2초 오디오는 수백 개의 오디오 토큰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텍스트는 의미를 고도로 압축한 형태입니다. 반면 오디오는 매 시간 프레임, 보통 20m초마다 음향 정보를 표현해야 합니다. 2초 오디오를 50프레임 퍼 세컨드로 인코딩하면 100프레임이고 각 프레임에 8개 코드복을 사용하면 800개의 토큰이 됩니다. 맥스 랭스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맥스 랭스 설정 시 오디오 토큰 길이가 전체 시퀀스 길이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텍스트 토큰 100개 정도, 오디오 토큰 2000개 정도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약 4초 길이의 오디오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GPU 메모리 용량도 고려해야 합니다. 시퀀스가 길어질수록 메모리 사용량이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메모리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긴 시퀀스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레인과 밸러데이션을 나누는 전략을 알아봅시다. 스트래터파이 스플리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화자의 데이터를 일정 비율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90%는 트레인, 10%는 밸러데이션으로요. 이렇게 하면 모든 화자가 트레인과 밸러데이션 양쪽에 포함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모델이 모든 화자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가지며 밸러데이션에서도 모든 화자에 대한 성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일반화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랜덤 스플리트의 문제점을 살펴봅시다. 랜덤 스플리트를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부 화자의 모든 데이터가 트레인에만 들어가거나 밸러데이션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화자별 데이터 분포가 불균형해지는 것이죠. 이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트레인에만 있는 화자에는 과적합될 수 있고 밸러데이션에만 있는 화자는 전혀 학습하지 못합니다. 결국 모델의 실제 성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래터파이 스플리트의 필수입니다. 텍스트 플러스 오디오 토컨즈 통합 포맷의 첫 번째 장점을 알아봅시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아키텍처의 단순함입니다. 복잡한 인코더 디코더 구조가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트랜스포머머 디코더만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GPT와 같은 아키텍처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구현 복잡도가 크게 감소하는 것이죠. 인코더로 텍스트를 처리하고 디코더로 오디오를 생성하고 둘 사이의 크로스 어텐션을 설정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이 모두 사라집니다. 통합 포맷의 두 번째 장점을 살펴봅시다. 이 방식은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텍스트 길이와 오디오 길이의 관계를 모델이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학습합니다. 명시적인 얼라인먼트 메커니즘이 필요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 제로샤트 화자 복제, 감정 제어 등의 고급 기능을 같은 프레임워크 안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추가 토큰이나 프롬프트만 넣어주면 됩니다.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에서 다양한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큰 강점입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음성 합성 학습 데이터에서 레이벨즈를 설정할 때 텍스트 부분을 -100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번, 텍스트 토큰의 값이 -100이기 때문에. 두 번, 모델이 텍스트를 보고 오디오를 생성하도록 학습시키기 위해 텍스트 부분의 로스 계산을 제외하기 위해. 세 번, 오디오 토큰과 텍스트 토큰을 구분하기 위한 특수 마커로 사용하기 위해. 네 번, 텍스트 부분의 그레이디언트를 역전파하여 더 빠른 학습을 위해.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모델이 텍스트를 보고 오디오를 생성하도록 학습시키기 위해 텍스트 부분의 로스 계산을 제외하기 위해입니다. 레이벨즈에서 텍스트 부분을 -100으로 설정하면 해당 부분이 로스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텍스트를 보고 오디오를 생성하는 것이지 텍스트 자체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디오 토큰 부분만 실제 토큰 값으로 설정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예측 오류를 계산하고 학습합니다. 이것이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핵심 방법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타임프레임 기반 학습 데이터 구조에서 오디오 토컨즈의 쉐입이 넘버 프레임즈와 넘버 코드복스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번, 각 시간 프레임마다 하나의 코드복만 사용하여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 두 번, 뇨렐 코덱이 각 시간 프레임을 여러 계층으로 양자화하여 음질과 압축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세 번, 병렬 처리를 위해 모든 코드복을 동시에 학습시키기 위해. 네 번, 각 화자마다 다른 코드복을 사용하여 화자 특성을 보존하기 위해.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뇨렐 코덱이 각 시간 프레임을 여러 계층으로 양자화하여 음질과 압축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입니다. 뇨렐 코덱은 리지조엘 벡터 퀀터제이션 방식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코드복이 대략적인 오디오를 표현하고 두 번째 코드복이 첫 번째의 오류를 보정하며 이런 식으로 여러 계층으로 정보를 인코딩합니다. 이를 통해 음질과 압축률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각 시간 프레임마다 여러 코드복의 토큰을 사용하기 때문에 넘버 프레임즈와 넘버 코드복스의 2차원 배열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데이터 컬레이터 위스 패딩에서 패딩 사이즈를 라이로 설정하는 것이 코젤 랭귀지 모델링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번, 오른쪽 패딩이 GPU 메모리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두 번, 오토리그레시브 생성 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생성하므로 오른쪽 패딩이 어텐션 매스과 일치하기 때문에. 세 번, 텍스트 토큰이 항상 시퀀스의 왼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네 번,
배치 내 모든 시퀀스의 끝을 정렬하여 로스 계산을 단순화하기 때문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오토리그레시브 생성 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생성하므로 오른쪽 패딩이 어텐션 매스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코젤 랭귀지 모델링은 오토리그레시브 방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토큰을 생성합니다. 각 토큰은 자신보다 왼쪽에 있는 토큰들만 참조할 수 있죠. 오른쪽에 패딩을 추가하면 실제 콘텐츠가 왼쪽에 정렬되어 어텐션 매스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모델이 패딩 토큰을 미래 정보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왼쪽 패딩을 사용하면 실제 시퀀스의 시작 위치가 배치마다 달라져서 코젤 어텐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맥스 시퀀스 랭스를 결정할 때 텍스트 길이보다 오디오 토큰 길이를 훨씬 더 크게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번, 오디오 토큰이 텍스트 토큰보다 버케뷸러리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2번, 텍스트는 압축률이 높지만 오디오는 시간적 정보를 모두 표현해야 하므로 토큰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3번, 뇨렐 코덱이 오디오를 비효율적으로 인코딩하기 때문에. 4번, 오디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중복 토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텍스트는 압축률이 높지만 오디오는 시간적 정보를 모두 표현해야 하므로 토큰 수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텍스트 안녕하세요는 5글자로 5개에서 10개 정도의 토큰으로 표현되지만 같은 내용을 발화하는 2초짜리 오디오는 수백 개의 오디오 토큰이 필요합니다. 이는 텍스트가 의미를 고도로 압축한 형태인 반면 오디오는 매 시간 프레임, 보통 20m초마다 음향 정보를 표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초 오디오는 50프레임 퍼 세컨드 기준으로 100프레임이고 각 프레임이 8개 코드복을 사용하면 800개의 토큰이 필요합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스트래터파이 스플리트를 사용하여 화자별로 트레인과 밸러데이션을 나누는 것이 랜덤 스플리트보다 나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번, 계산 효율성이 높아지고 학습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2번, 각 화자의 데이터를 공평하게 분배하여 특정 화자에 과적합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모든 화자가 트레인과 밸러데이션 양쪽에 포함되어 모델이 각 화자의 특성을 학습하고 일반화 성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래터파이 스플리트는 각 화자의 데이터를 일정 비율, 예를 들어 90% 트레인, 10% 밸러데이션으로 나누어 모든 화자가 트레인과 밸러데이션 양쪽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이 모든 화자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가지며 밸러데이션에서도 모든 화자에 대한 성능을 평가할 수 있어 진정한 일반화 성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랜덤 스플리트를 사용하면 일부 화자의 모든 데이터가 트레인에만 들어가거나 밸러데이션에만 들어갈 수 있어 화자별 데이터 분포가 불균형해질 수 있습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음성 합성에서 텍스트 플러스 오디오 토컨즈 포맷이 기존 인코더 디코더 구조보다 유리한 점은 무엇일까요? 한 번, 학습 속도가 10배 이상 빨라지고 메모리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2번, 단순한 트랜스포머 디코더만으로 구현 가능하며 텍스트와 오디오 길이 관계를 자동 학습하고 제로샤트 화자 복제 등을 같은 프레임워크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오디오 품질이 향상되고 발음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4번, 다국어 지원이 자동으로 가능하고 감정 표현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단순한 트랜스포머 디코더만으로 구현 가능하며 텍스트와 오디오 길이 관계를 자동 학습하고 제로샤트 화자 복제 등을 같은 프레임워크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텍스트 플러스 오디오 토컨즈 통합 포맷의 주요 장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 복잡한 인코더 디코더 구조 대신 간단한 트랜스포머 디코더만으로 구현 가능합니다. GPT와 같은 아키텍처를 사용하면 됩니다. 둘째, 텍스트 길이와 오디오 길이의 관계를 모델이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학습합니다. 명시적인 얼라인먼트 메커니즘이 필요 없습니다. 셋째, 제로샤트 화자 복제, 감정 제어 등 고급 기능을 같은 프레임워크 안에서 추가 토큰이나 프롬프트로 구현할 수 있어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오디오 토큰의 버케뷸러리 사이즈를 1024에서 2048로 설정하는 이유와 이 범위를 벗어날 때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한 번, 이 범위가 GPU 메모리와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 벗어나면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두 번, 음질과 모델 복잡도의 균형을 위한 것으로 너무 작으면 음질 저하가, 너무 크면 학습 불안정과 오버피팅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 번, 묨렐 코덱의 하드웨어 제약으로 인해 이 범위만 지원되기 때문에. 네 번, 텍스트 토큰의 버케뷸러리 사이즈와 비슷하게 맞춰야 임베딩 학습이 균형 있게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음질과 모델 복잡도의 균형을 위한 것으로 너무 작으면 음질 저하가, 너무 크면 학습 불안정과 오버피팅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디오 토큰의 버케뷸러리 사이즈 선택은 음질과 모델 복잡도 사이의 트레이드오프입니다. 너무 작으면, 예를 들어 256 정도면 오디오를 충분히 세밀하게 표현할 수 없어 음질이 저하됩니다. 반대로 너무 크면, 예를 들어 4096 이상이면 임베딩 공간이 스파어스해져서 학습이 불안정해지고 적은 데이터로는 모든 토큰을 충분히 학습할 수 없어 오버피팅이 발생합니다. 1024에서 2048 범위는 실험적으로 16kHz에서 24kHz 샘플링 레이트의 음성에서 좋은 음질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적절한 범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8번째, 마지막 퀴즈입니다. 코젤 랭귀지 모델링 목표에서 어텐션 매스과 레이벨즈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어텐션 매스는 패딩을 무시하고 레이벨즈는 로스 계산 대상을 지정하는데 둘 다 -100을 사용하여 제외할 부분을 표시한다. 두 번, 어텐션 매스는 각 토큰이 참조할 수 있는 위치를 제어하고 레이벨즈는 로스 계산 대상을 지정하는데 어텐션 매스는 0과 1 값을, 레이벨즈는 -100 또는 실제 토큰 아이디를 사용한다. 세 번, 어텐션 매스과 레이벨즈는 동일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하나만 설정해도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설정된다. 네 번, 어텐션 매스는 텍스트 영역을, 레이벨즈는 오디오 영역을 각각 독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어텐션 매스는 각 토큰이 참조할 수 있는 위치를 제어하고 레이벨즈는 로스 계산 대상을 지정하는데 어텐션 매스는 0과 1 값을, 레이벨즈는 -100 또는 실제 토큰 아이디를 사용합니다. 어텐션 매스과 레이벨즈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집니다. 어텐션 매스는 첫째 코젤 매스로서 각 토큰이 자신보다 이전 토큰만 참조하도록 제한하고 둘째 패딩 매스로서 패딩 토큰을 어텐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값은 0, 즉 무시와 1, 즉 참조로 표시합니다. 반면 레이벨즈는 로스 계산 대상을 지정하는데 -100, 즉 로스 계산 제외와 실제 토큰 아이디, 즉 로스 계산 대상을 사용합니다. 음성 합성에서는 텍스트 부분의 레이벨즈를 -100으로 설정하여 오디오 토큰 예측에만 로스를 계산하지만 어텐션 매스에서는 텍스트도 1로 설정하여 오디오 생성 시 텍스트를 참조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까지 음성 합성 학습 데이터 포맷의 모든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텍스트와 오디오 토컨즈를 결합하는 방법부터 타임프레임 구조, 코젤 랭귀지 모델링, 데이터 칼레이터 설정, 넥스 시퀀스 랭스 결정, 그리고 트레인 밸러데이션 스플리트 전략까지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루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도 고품질 음성 합성 모델을 성공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